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요즘 가끔 저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오는 4월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총선에서만, 대선에서만 사전투표가 이루어지지 보궐선거에서는 안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4월 2일 금요일, 4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본투표는 4월 7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당일 투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3일 금토입니다. 금토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에 그리고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 하는 주장을 해왔던 음모론자들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헛발질을 한 셈인데, 요사이 이 투표일이 다가오니까 또다시 사전투표 불신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보수 성향, 중도 성향 투표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지 말자는 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이 반문재인 단일화를 거의 합의한 상태인 야권에 치명적 타격을 줍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작년 총선 그리고 지난 11월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도 일부 이 우파 성향 단체에서 사전투표는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사전투표 반대론을 펼치니까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사전투표 많이 하자는 또 다른 운동을 펼쳐서 사전투표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바로 친여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야 개표할 때 사전투표 함을 늦게 여는 곳이 많았는데 결국 막판에 뒤집어져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부정의 소지가 있다라고 계속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우편 당국에서 또는 FBI까지 나와가지고 과거에 100년 이상 우편 투표를 했지만은 조직적 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안심하라고 해도 트럼프는 계속 사전투표 반대론을 펼치니까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표를 하니까 초장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 기세로 오르다가 밤을 넘기면서 사전투표함이 개봉되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6개 경합주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한 12,000표 차이로 졌습니다. 600만 표가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306대 232로 선거인단 표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음모론자들, 이 한국의 음모론자들이라고 하면은 4.15 부정 개표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가 억울하게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반성에 대한 표시로 사실은 유튜브 같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방대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당수가 이제 또 사전투표 반대론을 펼치면은 그러지 않아도 힘겹게 싸우는 야권 단일화 후보가 아마 몇천 표 차이로 지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전투표 반대로는 결국 문재인 정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전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표가 지금 여권이 많아요. 특히 서울입니다. 서울은 대부분의 구청장, 대부분의 구의회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약 10%포인트 차이로 상대방을 이기는 가상 대결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투표율이 낮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4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총선은 60%를 넘습니다. 대선은 70%를 넘어요. 그렇다면은 투표율이 낮을수록 고정표에 해당하는 조직표를 동원할 수 있는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 투표율 높이는데 중요한 게 20대입니다. 20대. 20대는 다행히도 문재인 정권 반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 20대는 또 정당 지지도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더 많아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쳐도 이게 민주당 지지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20대가 문재인 정권은 반대하지만은 정당 지지로 갈 때는 야당 지지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표를 잡느냐 못 잡느냐 20대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20대는 사전 투표하고 그날은 놀러 가겠다 하는 심리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주말이에요. 주말.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더욱더 사전 투표하고자 하는 20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문하고 일단 사전 투표를 많이 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지금 야권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투표율을 높이는 겁니다. 투표율을 높여야 조직표 동원이 막강한 여당을 누를 수가 있는데 이 자칭 우파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또다시 사전투표 반대, 사전투표 규탄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어요. 그들은 사전투표 하지 말자, 법 개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없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사전투표 반대론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에 부정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순간부터 이미 좌파의 선전선동에 딱 넘어갑니다. 당신들은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 그래, 사전투표 하지 말자. 우리는 사전투표장에 나가겠다. 이런 캠페인을 벌리면 벌써 찍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 아니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야당이 조직적인 선거 부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공병호, 신인균 등 이런 음모론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으로 가면은 그거는 좌파 프락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좌파 프락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 부정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우파, 보수, 자유진영을 해쳤느냐 하면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부정론이 나온 배경입니다. 첫째,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사전투표 부정론자들, 선거 음모론자들은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는 크게 지는 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명리학자까지 등장시켜서 이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졌어요. 지니까 우리가 판단 잘못했다,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이겼는데 사전투표 부정, 개표 부정으로 졌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건데, 이것은 자신들의 수치를,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덮어 씌운 거죠. 거기에 통계학이 등장하고 별의별 게 다 등장했지만은 결국은 단 한 건의 증거도 내지 못했습니다. 주장을 하는데 단 한 건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게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조작된 영상 조작이고 허황된 통계론이었습니다. 선관위가 기자들 불러놓고 투개표비 갖다 놓고 한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요. 왜 재검표 안 하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재검표 하나마나 개표 부정이 없었다는 것은, 첫째, 당사자인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 부정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관위가 개표를 합니까? 참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 참관인 합쳐서 개표에 관계되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3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양심 선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없었다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주장, 이 개표기 안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숨어 있어 가지고 해킹을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대규모 조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지금 쓰는 것은 수개표를 도와주는 계산기에 불과합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계산까지 전부 다 기계가 한다는 건데, 사람이 점검을 합니다. 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람이 검표를 하고 재검표를 하고 하는 과정을 펼치는데,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수기를 도입한 정도죠. 여기에 무슨 부정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QR코드 문제는 바코드 일종으로 과거 선거에서도 다 사용되었고, 지난 4월 15일에만 유독 사용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폭로한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고 불법 입수의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 불법 입수한 사람이 지금 실형 선고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명백한 건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자칭우파입니다. 제가 자칭우파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가짜 우파입니다. 음모론을 주장할 때마다 여권을 도와줍니다. 문재인을 도와줍니다. 야당표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단일화라는, 범야권 단일화라는 대명제는 안철수, 김종인 이런 사람들의 어떤 거의 합의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단일화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단일화를 투표율 높이는 쪽으로 돌리려면은 이 단일화 과정이 재밌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당에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단일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투표율을 높이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음모론 때문에 한국 우파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모론 때문에 우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사람들은 음모론을 펼치는 우파 인사들하고는 같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음모론 때문에 또 망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장에 많이 가야 합니다. 사전 투표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